직업 톱10에서 5년 내 AI가 몰고 올 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5년 안에 AI가 몰고 올 변화, 한국 사회의 인기 직업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미래에 내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현재 인기 있는 직업 10가지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전으로 인공지능이 각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의사의료진. 의료 현장에 도입되는 AI 기술. 먼저,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진은 AI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AI 기반 진단 및 처방 보조. 현재도 일부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나 CT 이미지를 AI가 판독하는 기술이 시범 운영되고 있죠. 앞으로는 이런 AI 진단 기술이 더 빠르고 정확해지고 환자의 병력과 유전체 정보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덕분에 의료진은 단순 판독 업무에 쏟는 시간을 줄이고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의료 행정 효율화, 환자 기록이나 보험 청구처럼 행정 업무도 AI를 통해 자동화될 전망입니다. 덕분에 의사나 간호사가 꼭 해야 하는 핵심 업무, 즉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전문가 코멘트.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 우선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정보는 정말 방대하잖아요. 환자의 유전자, 생활습관, 병력, 영상 데이터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AI가 통합해서 분석하면 더 정밀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대가 절실해졌어요.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정책 변화도 속도를 더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 변호사. 법률 업무와 AI. 두 번째는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전문직인데요. 법 쪽에도 기술 혁신의 물결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AI 리걸테크의 확산. 이미 미국 등에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문서 자동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도 같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챗봇이 초보적인 상담을 하고 AI가 방대한 판례를 검색해주는 것은 기본이 될 겁니다.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적 자문 확대. 그렇다고 변호사가 다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해줄수록 변호사의 역할은 더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소송 전략 수립, 협상, 인간적 설득, 그리고 새로운 분쟁 분야의 디지털 자산, NFT, 지식재산권 자문 등으로 옮겨갈 겁니다. 전문가 코멘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률 문서를 쓰거나 판례를 검색하는 일은 알고리즘이 잘할 수 있어요. 규칙과 데이터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 분쟁이나 흥정, 협상 영역은 기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오히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생존할 수 있겠죠. 3. 교사. AI와 교육의 결합. 세 번째 직업은 교사입니다. 교육 현장 역시 디지털 전환이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죠. AI 개인화 학습 퍼서널라이즈드 러닝. AI가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AI 튜터가 보편화되면 어떤 개념에서 자주 틀리는지, 어떤 학습 방법이 효과적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하이브리드 수업 확대. 교사는 이런 AI 시스템을 활용해 더욱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겁니다.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업이 크게 늘어날 텐데요. 결국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코치 혹은 멘토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코멘트. 교육에서 AI를 활용하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와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기술을 잘 활용해야 학생들과 소통이 더 효율적이고 수업 효과도 커집니다. 4. 공무원, 행정직, 정책 전문가. 스마트 행정 시대의 도래. 네 번째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특히 행정직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주 대상인데요. 행정 업무 자동화, 디지털 정부 강화. 이미 정부24 같은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민원 업무가 상당 부분 자동화되었죠. 앞으로는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나 AI가 민원 처리,
문서 분류 등을 빠르게 처리하게 되면 공무원은 그만큼 핵심적인 정책 기획이나 대민, 소통 등에 집중할 수 있겠죠. 정책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재난 예측부터 예산 효율화, 교통정책 시뮬레이션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무원은 이런 AI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 판단, 이해관계 조정 등 사람의 판단이 꼭 필요한 업무에 주력하게 될 거예요. 전문가 코멘트.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다 보니 행정 시스템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결국 공무원들도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수 역량이 될 거예요. 동시에 AI를 과도하게 신뢰하지 않고 윤리적 법적 문제도 고려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5.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AI와 함께하는 코딩 시대. 5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흔히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직업이죠. 코드 생성 AI와 협업. 이미 오픈AI의 챗 GPT나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가 간단한 코드 작성, 오류 디버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협업이 기본이 되어 개발자는 반복적인 코딩보다는 설계나 고난도, 문제 해결 같은 고부가 가치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될 겁니다. 플랫폼화 및 하이브리드 스킬 요구, 클라우드, 컨테이너, DevOps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태계를 이해하고 개발 운영 보안을 아우르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 합니다. 또한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이 뜨면서 비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앱을 만들 수 있지만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은 여전히 전문 개발자의 몫이 되겠죠. 전문가 코멘트. 개발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성숙해짐에 따라 단순 코딩은 큰 폭으로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지 기획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역량입니다. 따라서 개발자도 코드만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되길 요구받게 될 것 같습니다. 6.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역할. 6번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사실 AI 붐과 함께 이미 주목받는 직업이죠. 앞으로 5년 안에 이 분야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AI 자동화 앤드 오토, ML 보급 데이터 전처리나 모델 선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은 더욱 자동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문제 정해, 분석 설계, 결과 해석, 의사결정 연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메인 특화 데이터 사이언스 중요성. 단순히 통계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아는 것뿐 아니라 특정 업종, 의료, 금융, 제조를 잘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메인 전문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또한 영상, 음성, 텍스트 등을 다루는 멀티모달 분석 역량도 커질 것으로 보이죠. 전문가 코멘트. AI 프로젝트는 문제 설정에서 이미 승패가 갈린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델을 개발해도 실제 비즈니스나 사회 문제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술만큼이나 현업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7. 마케팅 광고 전문가. AI가 바꾸는 소비자 분석. 7번째, 마케팅 광고 분야입니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에서 AI를 활용한 타겟팅 광고가 성행하고 있죠. AI 기반 고객 분석 및 캠페인 자동화.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언제 어떤 메시지를 어느 매체에 노출할지를 AI가 알아서 최적화해 줄 겁니다. 콘텐츠 제작에도 AI가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크리에이티브 요소도 일정 부분 자동화될 수 있죠. 브랜딩과 창의성의 중요성 부각. 하지만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어필하려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AI가 뽑아주는 숫자와 데이터만 믿고 마케팅하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사람의 감성과 스토리텔링을 더하는 전문가가 돋보이게 될 거예요. 전문가 코멘트. 마케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깊어질수록 정서적 연결이나 브랜드 경험 같은 감성 요소가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AI가 생생한 영감을 떠올려줄 수는 있지만 어떤 메시지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죠. 8. 회계사 세무사. 회계세무 자동화. 그 이유는? 8번째는 회계사와 세무사. 이 분야도 디지털 전환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회계세무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보편화 AI가 비용 처리, 분계, 세무 신고 같은 단순 업무를 대폭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소기업은 이미 간단한 자동화 툴을 쓰기도 하죠.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텐데 단순 신고 대행만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재무자문 및 리스크 컨설팅 강조. 그 대신 복잡한 재무구조나 M&A, 국제조세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SG 공시나 컴플라이언스 측면도 중요해지면서 회계사 세무사의 역할은 숫자, 기입이 아닌 해석과 전략 제시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상치를 발견하는 데 탁월합니다. 때문에 단순 숫자 맞추기, 장부 기재 같은 부분은 빠르게 자동화될 거예요. 하지만 회계 기준이나 조세 규정이 국제적으로 복잡해지고 기업의 사업 구조도 다양해질수록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어떤 세무 전략을 짜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능력이 중요해지죠. 결국 회계사, 세무사는 진정한 의미의 컨설턴트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9. 디자이너 그래픽, UX, UI, 제품 등. 창의성과 AI의 조화. 9번째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픽, UI, UX,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있죠. AI 보조 디자인 툴 활용 확대, 이미지, 생성 AI나 자동 레이아웃, 제안 툴 등을 활용하면 시안을 뽑아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색상 조합이나 스타일 가이드라인 제안도 AI가 알아서 해줄 가능성이 높죠. 사용자 경험 UX 및 서비스 디자인 강화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느끼는 전체 경험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디자이너는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전문가 코멘트. AI가 도입되면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안을 다 그리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은 시안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시안이 최적이며 사용자의 감정을 어떻게 건드릴 것인가는 디자이너의 감각과 통찰이 필요하죠. 결국 기계가 제안해주는 여러 선택지 중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그것을 브랜드나 사용자 요구와 연결하는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10.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버 등. AI 시대, 차별화된 인플루언서는? 마지막 10번째, 요즘 젊은 세대가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콘텐츠 제작에 AI 활용 영상 편집, 자막 생성, 썸네일 제작 같은 작업을 AI가 상당 부분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 이미 자막 자동 생성은 흔히 쓰이고 있죠. 앞으로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챗봇이 팬들과 소통을 보조해주는 모습도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브랜딩 차별화 및 전문성 요구하지만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수록 경쟁은 더욱 심해집니다. 결국 독보적인 콘셉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시청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 능력이 생존의 열쇠가 되겠죠. 또 메타버스나 가상인간, 버추얼 INFLUENCER 같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도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코멘트.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통해 기획 아이디어나 편집 등을 자동화하면서 크리에이터가 더 사람 냄새 나는 스토리텔링과 개성,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힘쓰게 될 거예요. 즉 AI가 대신할 수 없는 유니크함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결론 및 종합 정리.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서 인기 있는 10가지 직업이 AI를 통해 어떻게 변할지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AI가 직업을 빼앗는다기보다 AI와 협업하는 시대가 온다는 점입니다. AI는 반복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지만 인간은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감성적 교류, 의사결정 등 고차원적 영역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변화는 어떤 직업이든 디지털 역량 도메인 전문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단순 업무를 대체하는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만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역량을 키워야겠죠. 한편 의료, 법률, 교육 등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기술만 앞서는 게 아니라 윤리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원격 의료나 자동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나 책임, 소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죠. 또한 일부 직무는 점점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재교육과 직업 전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문제 역시 국가 차원의 정책과 개인의 커리어, 전략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맺은 말. 오늘 영상에서는 2030년까지 5년 안에 예상되는 10가지 인기 직업을 중심으로 AI의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현실은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거나 때로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AI 활용 능력이 직업적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